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레이션 치료가 이제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혈관 청소된다. 그래서 막힌 혈관을 뻥 뚫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실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논문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치료했던 경험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경동맥이 좁아져 있어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를 했던 환자고요. 지금도 이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전체 면적 중에 혈류가 통하는 부위가 요만큼만 통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쪽 부분이 막혀 있는 겁니다. 여기하고 위쪽 부분하고 막혀 있는데 그걸 이제 면적으로 계산하니까 대략 45% 정도 막힌 거죠. 한 절반 가까이 막혀 있던 환자인데 이 환자를 열심히 치료를 했더니 한 킬레이션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걸렸는데 그리고 나서 검사를 했더니 28%로 이렇게 줄어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45%에서 한 절반 정도 막혔는데 한 17% 정도 이렇게 감소된 그런 치료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처럼 그러면 이렇게 치료가 잘 되니까 모든 환자는 이제 혈관이 막혀 있고 경동맥 플라크가 있는 환자는 킬레이션을 하면은 좋아지겠지 이렇게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아는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킬레이션을 소개를 받고 저도 공부를 하고 환자 치료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 있는 환자는 생각보다 드물고요. 대부분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유지되는 환자이거나 조금씩 진행되는 환자가 더 많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케이스가 전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 중에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원장님, 제가 저기 강남에 유명한 어디 그 병원에서 킬레이션 혈관 청소하면 다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병원에서 50회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환자분이 와요. 그래서 그 효과가 확인하고 싶어서 저한테 왔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경동맥 초음파 해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50회 이상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같이 이렇게 치료가 좋은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치료를 해보면은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이 유명한 병원에서 한 40회, 50회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져서 우리 병원에서 더 치료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동맥경화, 이제 동맥경화에서 아까 혈관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이 플라크 같은 경우는 큰 혈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킬레이션 해도 너무 이제 실망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킬레이션 치료는 뭐 킬레라는 뜻이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집게발이잖아요. 그래서 중금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끌어낸다. 그런 의미의 킬레이션 치료고요. 금속 이온을 붙잡아가지고 소변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로 이제 수액이죠. 수액으로 EDTA라고 하는 용액을 정맥으로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시간은 한 40분에서 길면은 3시간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EDTA가 혈중 중금속과 이제 복합체를 형성을 하고 이게 소변으로 이제 배출돼서 중금속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 허가사항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납중독일 때 치료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납중독 환자들도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허가되어 있는데 다른 중금속에도 효과가 있고 일부 그 칼슘을 빼내는 작용이 있어서 혈관 청소, 이제 동맥경화도를 이제 좋아지게 하는 그런 치료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레이션으로 플라크 경화반이 녹는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대규모 그 영상 연구나 이런 걸로는 확인된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일부 이제 케이스 리포트로 이렇게 보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규모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모아가지고 어,
대조군하고 이렇게 실험군하고 비교해가지고 한 치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크 감소를 연구한 하나도 없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일부 소규모 연구에서는 칼슘 스코어, 그게 심장 CT 찍으면 칼슘 석회화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10명 정도 했을 때는 좀 감소하는 게 좀 보였다. 그러니까 아주 부분적으로는 이제 감소하는 게 보였고, 플라크 역학 영상 연구에서는 아직 설계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환자를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치료를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구에서는 아직 근거가 명확하게 효과가 있다고 판명 난 게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소규모 연구에서는 결과가 좀 엇갈리는데요. 어떤 그 EDTA를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칼슘이 들어간 그 킬레이션, 칼슘 EDTA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칼슘 스코어가 27% 감소했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PWV 이 동맥경화도 중심 혈압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 논문이 2014년에 소규모 연구에서 있었는데, 요때는 또 보면 이제 마그네슘 EDTA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요 2003년에 요 연구에서는 내피 기능 개선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운동 내성이나 임상 증상 개선이 별로 없었다. 이런 소규모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있고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쓰이는 그 나트륨 EDTA가 있고 칼슘 EDTA가 있고 마그네슘 EDTA가 있는데 이 나트륨에는 또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EDTA를 또 쓰느냐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한국에서 유통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칼슘이 들어간 킬레이트, 칼슘 EDTA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규모 이제 첫 번째 연구는 텍트 1 연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700명, 55개월, 그리고 이제 134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는데 전체 환자군에서 이제 심혈관 사건 발생이 18%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병 환자에서는 41%나 감소되었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연구가 나왔을 때는 킬레이션이 효과가 조금 대단하구나, 엄청나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어, 동맥경화도 치료에 아주 근거가 되는 이제 자료가 나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병원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환자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 치료로 정하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4년에 이제 다시 재현에 실패를 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당뇨하고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는 사람 959명을 가지고 이때는 이제 나트륨을 또 썼네요. 나트륨 EDTA를 썼는데 위약을 비교해 가지고 했는데 그 심혈관 발생이 가짜 약 쓴 데랑 킬레이션 한 군데랑 한 데랑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크게 조금 이제 효과가 2013년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혈중 납 감소는 이제 60%가 되었고 카드뮴 배출도 이제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그 하위 그룹에서도 이득이 별로 없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다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갔죠.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2013년에 했던 그 킬레이션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 인원수가 차이가 나고 똑같이 동일한 프로토콜로 했는데 이때는 효과가 18%, 41% 있었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논문은 논문이죠. 예, 그래서 논문 하나의 어떤 의견으로 이렇게 살펴봐야지 이거 논문에서 하나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으로 우연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위약 효과도 있고 실험에 뭔가 세세한 부분에서 오류가 또 있었을 수도 있고 텍트2에서도 또 이제 어떠한 연구자가 어떠한 기준으로 또 자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은 그 실험자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크를 꼭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요 플라크가 제거돼야지
환자가 좋아지고 증상이 개선된다. 요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플라크가 개선되지 않더라도 이제 증상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미 그 항혈소판제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있는 심장 혈관이 안 좋아서 항혈소판제 등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면은 스텐트로 이제 플라크를 제거를 해도 그 안정형 협심증에서 증상이 별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존에는 그래서 플라크를 제거하면은 경화반을 제거하면은 증상의 원인이 되니까 제거를 하면 증상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플라크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어, 그 약물 치료를 해서 미세혈관 기능이 좋아지면은 기능이 회복이 되고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심증이나 어떤 그 심장이 이제 그 운동을 했을 때 가슴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어도 그 킬레이션 치료를 해도 이 사람이 플라크는 제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이 개선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갈 때 많이 불편하고 가슴이 뭐 조이는 증세가 이런 게 있었는데 킬레이션 치료를 하면은 그런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고 하지만 플라크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플라크 제거하는 거에 꼭 목표를 둘 게 아니라 증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목표를 둘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킬레이션이 치료 효과로 치료의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미세혈관 기능 장애라는 것이 있거든요. 플라크가 하나도 없이도 심근경색이 혈관이 다 막힐 수가 있고 그 흉통 그 남성 중에서도 한 3분의 1은 이제 폐색이 없는 그 경화반이 없는 경우도 한 3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관상동맥 폐색이 없는 허혈성 그런 질환 중에서도 여성 중에서는 3분의 2가 이렇게 어, 미세혈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검사에서 보이지 않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세 혈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피 기능이 이상이 있어서 산화질소 생성이 저하되고 운동 시 혈관 확장이 잘 안 돼서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혈관의 리모델링이 되고 혈관벽이 이제 비유가 되고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의 혈류 예비능이 떨어져서 운동을 할 경우에 혈전이 전혀 없이 깨끗하지만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킬레이션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치료 마커로서는 이게 맥파 전달 속도 측정 검사가 있거든요. 동맥 경직도를 보는 거고 혈류 속도를 측정을 해서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할수록 혈류 속도가 빠르게 되어 있고요. 이제 죽상 플라크나 혈관벽 섬유와 혈관 석회와 요런 문제도 있지만 요런 문제로 이제 동맥경화도가 같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요런 거 없이도 그 혈류 속도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게 혈관의 긴장도가 증가하고 내피 기능이 이제 감소하고 자율신경 조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으로는 킬레이션으로 이제 치료를 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환자의 증상이 개선될 수 있고 이런 이제 PW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미세한 아까 미세혈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작은 혈관은 이제 검사에서 확인이 안 되는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는 혈관 같은 경우에는 검사 뭐 CT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거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제 킬레이션을 치료를 할 수 있고 그걸 확인하는 지표로 이 PW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죽상경화나 혈관벽 섬유화 요런 거는 조금 킬레이션으로 치료를 개선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해보니까 혈관 나이가 이제 실제 나이는 한 55세 되는데 혈관 나이가 83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검사를 해가지고 어, 혈관이 얼마나 딱딱한지 미세 혈관의 동맥경화를 확인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항산화 킬레이션의 치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요런 이제 킬레이션 후에 그 동맥경화도 미세 혈류에 그 관련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논문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마그네슘 EDTA를 25번 치료를 했는데 그 PWV 수치도 개선이 되고 그 심장에 가까운 중심 혈압도 개선이 되고 그리고 그 심장이 이제 그 박동을 했을 때 압력파 반사도
것도 모두 개선이 되었다 해서 이 세 가지 수치가 많이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조군에서는 치료 효과가 세 가지 전부 다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 혈류 쪽에서는 확실히 그래도 킬레이션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지는 원인은 이제 중금속을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혈관의 그런 긴장도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철이나 구리 같은 것도 이제 철분도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 킬레이션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제 그 산화되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산화되는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막아가지고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혈관 탄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 킬레이션의 효과냐 비타민의 효과냐 이제 그런 이제 단순히 이제 킬레이션 EDTA만 넣었을 때는 효과가 조금 덜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타민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프로토콜 안에는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 있는데, 단독으로 했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도 이제 중금속을 빼는 효과가 있고, 비타민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항산화 효과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효과가 같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비타민 효과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보면은 그걸 직접적으로 효과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플라크 직접 감소 효과는 별로 없다. 근데 칼슘 스코어 감소는 소규모에서 좀 있었다. 그리고 그 텍트 1에서는 이제 심혈관 발생 확률이 줄었는데 텍트 2에서는 재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PWV에서는 동맥경화 경직도에서는 개선 효과가 있었고, 중금속 배출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 납 배출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세혈관 기능 개선에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증상 개선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약간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자의 니즈라든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EDTA라고 해도 이제 논문에는 이제 주로 이제 칼슘이 안 들어간 나트륨 EDTA가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칼슘 EDTA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칼슘을 빼는 효과가 좀 더 덜하고요. 나트륨 EDTA는 칼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슘을 빼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걸로 하면 막 3시간 이상 누워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현재 요거는 잘 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는 요 제품은 유통되지 않고, 요 칼슘 EDTA가, 유통이 되고 있고, 요것도, 부작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훨씬 덜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킬레이션의 위험성은 이제 칼슘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칼슘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든가 어지럽다든가 그런 증세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거의 그 요런 부작용은 거의 없는데 체질에 안 맞으면 요런 게 생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표준 용량으로 하면 안 되고요. 저용량으로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분은 요 치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연하고 셀레늄 이런 구리가 엄청나게 고갈되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필수 미네랄을 보충제로 먹으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뭐 집에 가셔서 이제 보충제를 먹을 수 있는 보충제를 따로 처방해 드리기도 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너무 낮은 경우에도 이러한 치료는 조심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혈당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혈당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치료를 하면 안 되고요. 혈당을 충분히 좀 올리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안전하게 관리를 하면서 치료를 하려면 이제 경험이 좀 많고 미리미리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뭐 의학계 공식 입장은 이제 뭐 클래스 2B 정도로 뭐 치료에 고려할 수도 있겠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근거가 불충분하고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환자들을 치료를 해보니까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효과 있는 경로는 이제 중금속을 빼면서 좋아지는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통해서 산화질소도 올라가고 혈관 긴장도도 떨어져서 PW 이 개선, 요거는 아주 작은 혈관의 기능이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크를 직접 녹인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고 가끔 제가 이제 한 10명 정도 치료해도 한 명 정도 만날까 못 만날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플라크 개선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덜 진행되는 목적이라면 하는 거지 나는 이 플라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킬레이션을 받겠다? 그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한 뭐 5년 이상, 5년 이상 거의 한 8년 정도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킬레이션 치료를 직접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가 50대 여성 환자가 킬레이션 20회 정도 치료했을 때 45% 막힌 것이 이렇게 28%로 줄어들었다. 요거 확인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되니까 모든 환자가 된다?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정직한 것 같아요. 뭐 그 정도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수준이고요. 모든 사람이 다 된다? 그거는 조금 과대 광고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혈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혈관을 보는 거거든요. 혈관 나이 같은 경우는 81세였는데 55세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환자를 종종 봅니다. 자주 보는 케이스고요. 근데 이것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모두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대 중반 남자인데 이제 스텐트를 한 개 하고 풍선 확장술을 두 개 해가지고 어 검사를 했는데 중금속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내가 수은, 납, 카드뮴, 비소 요 네 가지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요분도 이제 한 3개월 정도 치료했더니 수치가 많이 이렇게 완전히 중금속이 정상 범위로 깨끗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중금속이 있어가지고 혈관에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아니면 이미 혈관에 문제가 있는 분도 이렇게 중금속이 있다면은 중금속도 제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세 혈액순환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충분히 킬레이션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오신 그 60대 그 남자 환자분이 있었는데 이제 요것도 이제 이분이 이제 오른쪽인가 한쪽이 오른쪽이 아마 실명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뇨도 조금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안과에 갔는데 이제 황반변성이 왼쪽에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황반변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분이 이제 시력이 떨어질까 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양쪽 다 실명이 되면 아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황반변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킬레이션 치료를 찾아보다가 킬레이션을 알게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절실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도 시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치료하면 된다 뭐 이렇게는 설명은 안 드렸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치료를 하고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 6번 정도인가 한 8번 정도 치료했을 때 원래 안경을 쓰고 오셨던 분인데 이제 안경을 벗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안경을 왜 벗고 오셨어요? 했더니 안경을 킬레이션 치료하고 나서 안경을 벗고 다녀도 잘 보여서 안경을 이제 벗고 다닌다고 그렇게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논문 근거가 없으니까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의 니즈라든가 검사 결과 상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의사하고 좀 상담을 해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지 근거 없으니까 하지 말자 그런 식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절실한 환자였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네, 근데 마치 모든 걸 100%다 해결될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정도 되는 남자 환자가 이제 당뇨발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당뇨발이 있었는데, 이제 당뇨발을 타겟으로 이제 제가 치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동맥경화도가 다른 데 있고,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환자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당뇨발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상처가 잘 안 났거든요. 당뇨 조절이 잘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당뇨가 오래되신 분은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썩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절단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환자가 이제 우연히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그 치료를 당뇨발 그 킬레이션 치료를 함께 했는데 이게 이제 정형외과에서 소독을 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이게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그 원장님이 되게 놀랬다고 자기는 이게 당연히 치료가 안 되고 썩어 들어가서 이제 절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이 거의 완치가 돼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인 발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당뇨 발이 있는 경우도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당뇨 발이 이 킬레이션 하면 좋아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킬레이션도 해야 되겠지만 혈당 조절도 철저하게 하고 다른 항산화 영양소도 충분히 먹고 음식 관리, 운동 관리 이런 거를 충분히 해야지 좋아지지 딸랑 킬레이션 하나만 한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당뇨발 환자도 치료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킬레이션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킬레이션은 혈관 청소, 플라크 제거로 하는 거는 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미세 혈액순환 개선에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PWV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맥경화반 이 플라크를 안정화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확실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중금속 해독에 효과가 좋은 편, 특히 납이랑 카드뮴, 수은 같이 이런 것들은 비소도 효과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혈관 문제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암이 생길 위험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높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EDTA만 그 칼슘 EDTA 킬레이트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산화제를 적절히 조합을 하고 환자에 맞게끔 용량을 충분히 썼을 때 그럴 때 치료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프로토콜로만 해서는 치료에 한계가 있고요.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쓰는 항산화제 용량이라든가 종류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라고 해서 다 같은 치료가 아니고 병원마다 쓰는 용량이 조금씩 다르고 들어가는 약품이 조금씩 달라서 거기서 치료 효과가 제법 많이 에, 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킬레이션 치료는 효과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미리 안 생기게끔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킬레이션 치료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제가 과장되지 않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런 앞에 문제들이 있는 환자들이라면은 한번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